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처로 일을 하고 있는 이건복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IoT 솔루션인 Azure IoT 센트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IoT 센트럴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알고 계신 것처럼 IoT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즉 SaaS형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IoT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IoT에 대한 내용과 왜 IoT 센트럴이 IoT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IoT라는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기술적인 내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IoT를 우리가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혁신이라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IoT를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센서라든지 기술적인 변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업무적인 변화, IoT 센서를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업무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큰 변화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IoT에서 얘기하는 많은 내용들은 기술 혁신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를 조금 더 미래적인 비즈니스로 바꾸는 비즈니스 혁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IoT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IoT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은 IoT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분석기관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IoT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시장 규모라든지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70%의 IoT 기회들이 일반적인 B2C라기보다는 B2B, 즉 비즈니스적인 업무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파트너와의 업무라든지 그런 일반 소비자보다는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형태대로 IoT 비즈니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많은 어떤 장치들이, 앞으로 나올 장치들이,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0억 개, 200억 개가 넘는 그런 장치들이 2020년까지 이런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센서가 수집이 되고 하는 형태대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즉 거의 모든 장치들이 이러한 클라우드와 IoT를 통해서 관리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장 규모는 1.4 트릴리언, 즉 1조 3천억 원에 해당되는 어떤 건데요. 하나로 표현하자면 거의 140조가 넘는 그런 규모의 어떤 비즈니스들이 IoT를 통해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IoT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크게 IoT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즉 첫 번째 파트는 장치, 즉 Things,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그 사물에 해당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IoT 사물에 해당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런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수집된 정보를 잘 저장을 해가지고선 그 통찰력을 얻는, 즉 어떤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하는 어떤 그런 분석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해서 IoT가 구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곧 벌어지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통찰력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단계, 즉 이러한 통찰력을 얻은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실행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된다라는 이 세 번째인 실행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oT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하게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시나리오에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모든 사물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장, 농사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일반 기업체,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모든 곳에서 이런 IoT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IoT 시나리오에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T 하게 되면 특정한 어떤 그 제조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같은 제한된 내용보다는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IoT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IoT 시나리오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또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회의 발견이라든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사례를 보고 IoT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IoT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존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 보게 되면 초기에 뭔가 IoT를 하기 위해서 그 초기에 어떤 설정을 해야 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든지 센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데이터 유입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경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 즉 생각보다 IoT를 적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엔지니어들이라든지 개발자분들한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새로운 스킬셋이 요구가 됐고요. 이것은 디바이스에 대한 지식,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 중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에 대한 지식, 분석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인적 자원이라든지 준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를 했고요.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초기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IoT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당위성에 기반해서 IoT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IoT 프로젝트를 어떤 연구 단계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어떤 맛보기 단계만 하고서 실제적인 어떤 비즈니스와 연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필요하게 대안으로 제시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측면에서도 이러한 IoT를 구성하기 위한 아주 많은 모듈들이 제공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IoT를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 유입 모듈, 분석 모듈, 그 다음에 저장 모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제공을 했고요. 거기에는 파스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IoT 허브라든지 IoT 엣지, 그 다음에 스트림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비스, 파워 BI,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데이터 프로비저닝 서비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일차적으로 전부 다 제공이 됐지만, 그 사용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간편하게 이런 세트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개별적인 모듈을 합쳐서 하나의 어떤 IoT를 하기 위한 스윗, 즉 IoT, Azure IoT 허브라는 그런 스윗 형태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를 유입하는 IoT 그 허브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림 애널리틱스, 머신러닝, HD 인사이트, 그 다음에 파워 BI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스윗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발자가 알고 있고 이런 거에 모든 기술이 익숙하다고 좋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개별적인 컴포넌트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그런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가 바로 IoT, Azure IoT 센트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oT 센트럴은 좀 더 IoT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고요.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가져가기보다는 먼저 빨리 IoT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분들한테 제공되기 위한 것이 바로 IoT 센트럴입니다. 그래서 IoT 센트럴을 보게 되면 그 IoT 센트럴은 그 파스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oT 솔루션을 하기 위한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면 파스와 사스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Azure IoT 스윗은 파스 모듈로서 그 애저를 쉽게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개발과 엔지니어의 어떤 노력들이 좀 들어가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맞게끔 수정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IoT 센트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IoT 센트럴, 그리고 SaaS형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SaaS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쉬운 가입, 그 다음에 쉬운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자신만의 어떤 대시보드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oT 센트럴은 저희가 최근에 프리뷰로 아직 현재는 미리 보기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마 곧 제너럴 GA가 되는 단계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리 보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장치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하는 걸 통해서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기존에 IoT에 관심이 있었긴 하지만 초기에 많은 투자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그럴 시간이 없이 한번 일단 IoT를 맛보고 IoT에 관해서 우리가 장치를 추가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아주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SaaS형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oT 장치를 통해 가지고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기술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떤 장치들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을 하고 빨리 우리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이런 IoT 센트럴 같은 SaaS 서비스를 적용해서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어떤 우리가 그 IoT를 적용하거나 비즈니스를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많은 어떤 그런 장벽들을 조금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제약점들, 제약사항들을 좀 해결을 하고요. 그 제약사항들을 해결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쉽게 발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어떤 장치에서 장치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원인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면 뭐 비용을 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거고요. 새로운 기회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기존에 투자가 된 어떤 장치들을 기반으로서 새롭게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IoT를 시작하기 위한 기존의 어떤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 몇 주만의 기간으로서 초기에 어떤 설정을 끝내고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필요로 하는 수많은 뭐 엔지니어 트레이닝이라든지 코드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없이 바로 장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관리 기능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역시도 최소화시켜서 빠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IoT 프로젝트가 기존에 도입만 단계에서 멈췄던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IoT 센트럴 같은 경우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사항에 맞게끔 워크플로우를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통찰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서비스들,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들, 과연 우리가 기존에 집중했던 부분들이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분들이 사실은 특정 영역에만 집중될 수가 있는데요. 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단순한 어떤 작은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얻은 통찰력을 통해 가지고선 기존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뭔가 검증된 기술들, 그 다음에 기존의 자산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선 IoT를 실제 이네이블 시키고 적용을 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oT 센트럴을 통하게 되면 단기간에 IoT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우리가 통찰력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요. 즉 제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물, 그 다음에 통찰력, 그 다음에 이런 실행이라는 크게 어떤 IoT 프로세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IoT 센트럴은 이런 장치와의 연결, 통찰력, 그 다음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이 세 가지 모두를 SaaS 형태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대한 어떤 연결된 장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장치와의 어떤 연결성들, 뭐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을 한다든지 간단하게 몇 가지의 어떤 스크립트만으로서 이런 서버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텔레메트리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유입 경로라든지 그런 네트워크 캐패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방향 통신, 서버에서 어떤 관리자가 액션을 취했을 때 디바이스의 어떤 업데이트라든지 변경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형이라든지 모델, 그 다음 앱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스럽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데이터가 유입이 됐다라면 실행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통찰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고 대시보드를 모니터링 해가지고선 관련한 이런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각화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대별의 어떤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또 모든 장치를 실시간으로 다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대시보드를 구성해 놓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어떤 이런 환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시뮬레이션 기능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워크플로우 기반으로서 동작할 수 있게끔 뭐 룰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IoT 센트럴에선 이런 룰 엔진과 워크플로우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어떤 스크립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요. 실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통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그런 뭐 연료 펌프에 있는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엔 그럼 50도가 넘으면 나한테 얼럿을 달라, 경고를 달라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특정 조건이 되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설정들이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oT 센트럴이 제공해주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SaaS 형태로서 이런 IoT 기능들을 가능하게끔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부분에 안에서 보게 되면 연결 허브 관리라든지 장치 관리, 그 다음에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과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룰 엔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시간대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장치의 어떤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좀 간단하게 제가 화면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제공을 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애저 관련된 서브스크립션이 있으면 바로 그거랑 연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는 그대로 애저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계신 애저 서브스크립션 계정에 그대로 저장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IoT 센트럴 앱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바로 장치를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어떤 장치들의 리스트 그룹을 생성을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요, 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자기가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장치를 추가하게 되면 장치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들을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래프로 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조건을 어떻게 할 건지 룰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대시보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될 건지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끝나게 되면 이거를 그룹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를 설정을 통해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어떤 센서들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특정 장치에서 오는 그룹에서 오는 그 개별적인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센서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프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더 다르게 자신만의 뷰 포인트로 대시보드를 생성을 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 또는 현재 그걸 텍스트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에 어떤 그래픽 같은 대시보드 형태의 그래픽을 추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코드가 없이도 작성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관리자들이 프로그램 지식이 없어도 데이터 장치를 연결하고 그 장치로부터 오는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규칙과 알림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뭐 특정 어떤 관리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실제 이러한 솔루션을 만드셔야 되는 분들, 테스트를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 운영을 하고 장치를 봐야 되는 현업에 대해서도 쉽게 어떤 이런 서비스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운영자 측면이나 관리자 측면에서도 봐서도 이런 전반적인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일간 일단 무료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요. 30일이 지나게 되면 뭐 여기 그 월 500불 정도를 통해 가지고선 그 처음 100개 장치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끔 돼 있고 해당되는 데이터의 어떤 유입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해진 금액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장치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추가 해당되는 비용들만큼만 지불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사용되는 많이 우리가 대한 구축 비용이라든지 연결에 대한 테스트, 그 다음에 개발 코드 관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한다라면 사실 이런 작은 비용을 통해 뭐 작은 비용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IoT를 구축을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SaaS의 장점이고 빠른 비즈니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비용을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IoT 센트럴의 어떤 그 마켓 구조라든지 아키텍처를 합해서 마켓텍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치가 있고 클라우드에 들어와서 데이터가 리포팅이 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그거를 저장하고 통찰력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러한 구성들은 IoT 허브라든지 파스라든지 개발했던 모듈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뿐이지 실제 그 밑에 하부 구조는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구성된 베스트 프로텍스라는 어떤 구조들로 되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들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한 어떤 SI 기업들, 그 다음에 ISV 솔루션들, 그 다음에 IoT 인증된 장치들, 그 다음에 이런 개발 생산성 도구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계속 얘기해왔던 이런 그 클라우드 생태계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저 IoT 인증을 받은 장치를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애저와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SV 솔루션들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SI 기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저 IoT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차별화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보안이라든지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는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된다든지 아니면 뭐 보안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일이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플랫폼이고 오픈된 기술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기존에 어떤 사용되고 있던 모듈과의 연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파트너들이 같이 이런 IoT 센트럴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검증된 SaaS 서비스를 운영을 해왔던 오피스 365라든지 기존에 제공되어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SaaS 서비스와 동일한 퀄리티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SaaS의 어떤 과금 정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IoT 센트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을 드리자면 IoT 센트럴은 IoT를 빨리 시작하기 위한 SaaS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도 한번 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저희가 더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IoT에 대해서 빨리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